언제나 감동을 노력하는 감동식당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네요. 이제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브뤼셀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유럽연합 스마트시티 자문관으로 일한 지 7년째. 저는 유럽 전역의 도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건물과 거리, 시스템까지 모든 면에서 유럽은 세계의 표준이라 믿었죠. 이사벨, 당신은 한국으로 파견 나가게 됐어요. 상사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아시아에서 프로젝트를 맡은 적은 있지만 항상 싱가포르나 도쿄였죠. 한국은 글쎄요, 관광지로는 들어봤지만 별로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제 질문에 상사는 의외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주목받고 있어요. 송도 국제도시와 몇몇 행정 시스템을 살펴보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엇이 있다고? 유럽의 수백 년 도시 설계 경험과 비교될 만한 것이 있을까? 이사벨, 요즘 한국 만만히 보지 마. 내 동생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놀랄만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더라고. 프랑스 동료 피에르의 말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마 관광객 시선에서 본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나 맛있는 음식 정도겠지요. 제가 보려는 건 시스템과 인프라니까요. 출발 전날 브뤼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팀원들과 작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내심 짜증이 났어요. 런던이나 파리도 아닌 멀리 아시아까지 가야 한다니. 게다가 한국이라니요. 제 커리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었죠. 이사벨, 한국에 도착하면 꼭 연락해. 어떤지 궁금하네. 네덜란드 동료연의 말에 형식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속마음은 이미 귀국 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경험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깨끗하고 조용한 공항 환경이 눈에 들어왔죠. 여권 심사는 더 놀라웠습니다. 자동 게이트에 여권을 대고 지문 인식만으로 끝난 거예요. 소요 시간 10초? 이게 말이 돼? 짐을 찾고 공항철도로 향하는 길에 눈에 띈 것은 완벽한 청결함과 조용한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줄로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공항철도에 탑승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졌고 열차 내 디스플레이는 실시간으로 다음 역과 환승 정보, 심지어 열차 위치까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향하는 길, 스마트폰 앱 하나로 택시를 부르고 목적지를 입력하니 모든 것이 자동으로 처리됐습니다. 운전사와 언어 장벽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곳곳에서 발견되는 무장의 설계였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노약자를 위한 전용 신호등까지. 이런 배려가 예외적인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 표준처럼 적용되어 있었어요. 기술은 이때 시민을 위한 기술이라니. 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브뤼셀 사무실의 얀이었죠. 이사벨 도착했어? 어때? 솔직히 상상 이상이야. 공항부터 도시 시스템까지 모든 게 놀라워. 첫 24시간 만에 제 선입견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은 서울시 스마트시티 담당 부서와의 미팅이었죠. 관공서에 대한 저의 경험은 대부분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많은 시간을 할애해 두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덕분에 도착 즉시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고 모든 절차가 15분 만에 끝났어요. 담당 공무원은 유창한 영어로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시민 경험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죠. 서울시 디지털 정책과 김 과장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는 사용자 중심 설계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실제 시스템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로 연결해 민원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테스트 삼아 제가 묵는 호텔 근처 보도블록 파손에 대한 민원을 올렸죠. 놀랍게도 3시간 후 해당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예상 처리 시간까지 안내받았어요. 저녁에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지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혼자 이동하는데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역사 곳곳에 설치된 안심벨, 안전지킴이, CCTV가 있었고 열차 내부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스템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배려가 기본인 시민들의 태도였죠.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을 비워두며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질서를 지키는 모습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사회 시스템과 그것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의 조화였죠. 한국 체류 일주일차 송도 스마트시티 현장 답사를 마치고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동유럽 스마트시티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한국 스마트시티진흥원의 박 대리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EU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겨 입국장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반면 박 대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자동 입국 게이트를 통과했죠.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들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30분 넘게 기다린 끝에 겨우 입국 허가를 받았죠. 그동안 박 대리는 이미 입국을 마치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님, 많이 기다리셨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비자 확인 절차가 있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과한 거죠?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비자 면제 협정이 있어서요. 게다가 최근 양국 간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도 연동되었답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박 대리는 VIP 통로로 안내받았고 현지 관계자들은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 대표단을 환대했습니다. 반면 저는 일반 참석자 명단에서 이름을 확인한 후에야 입장할 수 있었죠. 세션이 시작되고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스마트시티 사례 발표에서 서울과 송도는 여러 차례 모범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반면 파리나 암스테르담 같은 유럽 도시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여권 하나로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다니.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유럽의 우월함이라는 관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여권 파워 랭킹을 검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 3위였고 많은 유럽 국가들보다 앞서 있었어요. 런던에서 열리는 도시계획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유럽으로 복귀했습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터미널을 지나가던 중 특히 시끄럽고 무례한 관광객 무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사람들을 밀치고 공공장소에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다른 한쪽에서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정중하게 행동하고 현지 직원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국 외무부가 주최하는 국제도시계획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행사장에서 한국 청년들로 보이는 그룹이 눈에 띄었어요. 리셉션 중 음료를 쏟는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한국 청년 중 한 명이 재빨리 나서서 정리를 도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행동한 거죠. 영국 외무부 직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한국 대표단 보셨나요? 매우 인상적이지 않나요? 항상 어디서나 최고의 매너를 보여줘요. 네, 방금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특별히 훈련받은 외교관들인가요? 아니요, 일반 대학생들과 회사원들이라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자국을 대표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해요. 잠시 후 한국 청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매너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특별한 교육을 받으셨나요? 특별한 교육은 아니에요. 그저 해외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편이죠. 개인의 행동이 국가 이미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가의 이미지, 즉 국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책임감이었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인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었어요. 감정이 아닌 수치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싶었죠. 먼저 여권 파워 지수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정말로 세계 3위였고 많은 유럽 강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세계 190개국 이상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어떻게 이런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 한국 외교부 김 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질문했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과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여권의 힘은 그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반영하니까요. 다음으로 국제협력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국제 컨퍼런스와 협약에서 한국은 협업 요청 1순위 국가로 꼽히고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정부, 스마트시티, 공중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시스템은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디지털재단의 자료실에서 발견한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전자정부 발전지수 세계 1위, 디지털 접근성 지수 상위권,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세계 최상위. 이런 것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실제 시민들의 삶의 질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서울디지털재단 이 연구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한국의 특기죠. 특히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날 밤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빛나는 도시 너머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신뢰였죠. 한국의 여권이 세계 3위의 힘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체류 마지막 주 조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울 시내의 평범한 초등학교였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스마트 교육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학교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줄을 서서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영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진심 어린 인사에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학교를 둘러보며 디지털 교육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의 태도였어요.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이동하고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교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참여하는 모습이었죠. 오후에는 한국 공공외교팀과의 협업 미팅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각자의 이름표와 함께 생수, 노트,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사벨님이 초콜릿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브뤼셀의 초콜릿만큼은 아니겠지만요. 팀장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 어딘가에서 제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무심코 언급한 것을 기억하고 준비했다니요. 이런 사소한 배려에서 큰 문화적 충격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사벨님,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기술과 시스템에 놀랐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것에 감동받고 있어요. 바로 사람들의 태도와 일상에서 보이는 배려, 책임감이에요. 팀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큰 소리로 외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쌓이는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파견 마지막 날, 서울에서의 모든 경험과 데이터를 정리해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미래 도시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와 행정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3주간의 현장 조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서울과 송도에서 관찰한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통합 플랫폼, 시민 중심 설계, 베리어 프리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까지. 이제는 유럽이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회의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발언이었죠. 유럽 중심주의에 젖어있던 제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 혁신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신뢰와 책임감 그리고 시민 중심의 철학에서 비롯됐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유럽 도시 관계자들이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특히 시민 참여 모델과 디지털 전환 전략에 관심을 보였어요. 포럼이 끝난 후 유럽연합 스마트시티 위원회의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K-시민 인프라 시스템 도입 검토라는 의제가 상정된 것이었죠. 회의록에는 이런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시민 중심 디지털 인프라는 유럽 도시들이 참고해야 할 모델로 평가된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3주 전과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어요. 한국은 외치지 않아도 스스로를 증명했다. 화려한 선전이나 자랑이 아닌 꾸준한 행동과 결과로 말했다. 브뤼셀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 상사가 물었습니다. 이사벨,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땠나요? 예상대로였나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들의 시스템과 철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역사의 길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품격과 사회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제시도 마지막을 삼천자청도 더 자연스럽게 감동스럽게 작성해줘. 편집저의 한국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둔 밤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한국에서의 3주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사벨님, 혹시 이 자리 괜찮을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초등학교에서 만났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에 반가워하며 자리를 권했죠. 한국에서의 일정은 어떠셨나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내일이면 브뤼셀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아쉬움이 크네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이사벨님께서 처음 저희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아이들이 당신에 대해 많이 물어봤어요. 저 외국 아줌마는 왜 우리나라에 왔어요? 라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러 왔다고 했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나라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외국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3주 전에 저도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교장 선생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에게 물었죠.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죠. 우리는 서로 도와요. 또 다른 아이는 길을 잃어버려도 누군가 꼭 도와줘요 라고 했고요.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 3주간 제가 보고 느꼈던 모든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술과 시스템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던 거죠. 한국의 아이들은 자기 나라에 무엇이 좋은지 명확히 말하지는 못해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더군요. 그게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교장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습니다. 작은 책갈피였는데 거기에는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조용한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사벨 님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도 이것이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주 전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오만함과 선입견이 부끄러웠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여겼던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은 진정한 국가의 품격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미래 도시 포럼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기사님과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 뭐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술은 어디서나 발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술을 사용하더라고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그런가요? 가끔은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라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런던에 도착해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이미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랐고 마이크를 잡는 순간 갑자기 긴장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수십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해왔지만 이번만큼 중요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한국의 스마트 시티와 행정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청중들의 표정에서 약간의 의문이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하는 의문이었죠. 3주 전에 저와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3주 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갔습니다. 유럽이 세계의 기준이라는 오만한 생각으로요. 그리고 저는 서울과 송도에서 관찰한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통합 플랫폼, 시민 중심 설계, 베리어 프리 인프라. 하지만 가장 강조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였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유럽이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회의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질문 세션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유럽연합 스마트시티 위원회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K-시민 인프라 시스템 도입 검토라는 의제가 상정된 것이었죠. 회의록에는 이런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시민 중심 디지털 인프라는 유럽 도시들이 참고해야 할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통합성, 접근성, 효율성 측면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3주 전과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지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해 떠난 여정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제 안에 무언가가 깊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가방에서 교장 선생님이 주신 책갈피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용한 힘이 세상을 바꾼다. 한국이 보여준 국가의 품격은 봐.